최근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연구들 중에 이제 이런 사람의 스트레스를 이제 진단하는 그런 컨택트 렌즈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컨택트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제 스트레스나 뭐 녹내장이나 이제 이런 당뇨나 이제 다양한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컨택트 렌즈, 이제 저희는 스마트 컨택트 렌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쪽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스마트 컨택트 렌즈는 기존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제일 처음 아마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죠. 그 실패한 이유가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더 이상 스마트 컨택트 렌즈 연구는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실제 착용할 수 있는 소프트한 컨택트 렌즈에 이제 이런 전자 디바이스를 넣는 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만, 구글에서는 이제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는 전자 디바이스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소프트한 컨택트 렌즈를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 필름에다가 이제 컨택트 렌즈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서 전자 디바이스들, 센서나 안테나나 이제 이런 무선 회로들을 이제 거기에 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실제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이 착용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은 토끼에다가 이제 컨택트 렌즈를 끼우거나 아니면은 마취한 토끼에다가 이런 컨택트 렌즈를 끼웠을 때 이제 정확한 생체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 사람이 이제 통증이 있으면 그 안에서 눈물에서 이제 글루코스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뇨에 의해서 이제 혈당이랑 눈물에 있는 글루코스랑 이제 상관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컨택트 렌즈가 굉장히 딱딱하다 보니까 그걸 착용을 했을 때 벌써 이제 혈당과는 그 눈물에 있는 글루코스 양의 정보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생체 정보를 이렇게 무선으로 읽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착용 가능한 소프트 컨택트 렌즈에다가 이런 다양한 센서들, 무선 회로들, 안테나들을 이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저희가 임상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 정보를 보내주는 것까지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실제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해서 구현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이 완성이 되려면 소프트한 컨택트 렌즈,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이런 센서나 안테나와 같은 이런 무선 회로들, 이런 다양한 전자 디바이스가 신축성이 있고 투명하면서 구부릴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정확한 수치로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병들, 특히 만성질환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하고 분명 관계는 있습니다만, 스트레스를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이런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스트레스의 호르몬, 이제 코티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코티졸의 농도를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읽어드리려는 이제 그런 센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한다고 하면 이제 실제 이런 질병이나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코티졸의 농도가 이제 계속 하루에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바뀔 텐데, 이제 그러면 이런 정량적인 변화 리듬과 그다음에 각 질병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뇨라든가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 기존에 그냥 막연하게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진짜 정량적인 패턴 분석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